네, 2025년 8월 12일 이정훈입니다. 12.3 계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선출, 이 정치 격변 속에서 최고의 스타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최고의 정치 스타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을 꼽을 것입니다. 본인이 유죄를 받아서 전과를 누리거나 수감이 될 처지에 몰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어리숙한 계엄령 때문에 거꾸로 권력을 줬으니 12.3 계엄부터 6월 3일 대통령 선거까지 있었던 정치 파문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재명, 이렇게 꼽을 것입니다. 저는 조금 다릅니다. 지난 정치 파동 때 최고의 스타는 정청래 지금 민주당 대표라고 봅니다.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1987년이죠. 1988년이겠네요. 88년이겠네요.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민주화를 한다. 50 헌법을 없애고 60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 청문회, 광주 청문회가 열리면서 국회에서 격렬한 정치 투쟁이 벌어졌었죠. 그때 최고의 정치 스타가 누구였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노무현이었습니다. 노무현은 그때 명패를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집어던지면서 격렬히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그는 풍운화적으로 살면서 나중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그의 파면, 그의 탄핵, 파면 과정에서 정청래는 최고의 스타로 떠올라서 어쩌면은 몇 년 후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거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청래는 노무현 의원이 스타가 될 때는 노태우 정부였습니다. 그 다음 정권도 김영삼 정권이었습니다. 노무현은 계속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여건은 좋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 정청래 대표는 당 대표입니다. 그 당시에는 노무현은 초선 의원이었어요. 정청래는 이미 4선인가 하고 당 대표가 된 데다가, 그리고 현재는 이재명 정권이니까 다음 선거에서는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뜻을 품고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 왕성한 활동은 무엇이냐? 이재명 흔들기로 나타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청래는 이재명을 흔들 수 있을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재명은 정청래를 통제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앞으로 한국 정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당 정치에서 하나의 프레임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8월 12일 한 베트남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MOU 같은 거를 맺었는데 지난번에 베트남을 가보니까 베트남이 교통사정이 참 형편없더만요. 우리 같으면은 1시간 정도면 달릴 길을 고속도로도 지방에는 별로 없어요. 제일 좋은 버스를 타고 달려갔는데, 그리고 뭐 터널도 별로 없어요. 한 3시간, 4시간 슬리핑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또 거꾸로 올 때는 그들의 특급 열차를 타봤는데, 우리의 통일호는 물론이고 제가 어릴 때 타고 다니던 열차처럼 뭐 쓰레기도 차 안에 많고 그 쓰레기를 막 청소를 하는 와중에 사람들이 밥을 먹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아주 재밌는 거는 철도가 아직 단선인 곳이 많아가지고 속도도 느려요. 어떤 곳에서는 한 30분 동안 서 있기도 합니다. 고속도로도 도로도 철도도 다 낙후돼 있다. 그리고 전력도 그렇게 풍부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이 이제 산업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베트남의 지금 최대 약점은 중국 그리고 북한과 더불어 공산국가라는 점이죠. 어쨌든 그래서 그들은 하노이하고 호치민을 잇는 그 길이가 거의 꽤 길죠. 한 1000km가 넘을 텐데 1500km 되네요. 고속철도를 놓겠다. 한국에 KTX를 놓겠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가면은 중국의 고속철도 있죠. 우리나라 고속철도 KTX 타게 되면 두 줄 이렇게 2명씩 한 줄에 4명이 앉잖아요. 중국 고속철도 타면은 3줄, 2줄, 5명이 앉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는 300km를 너끈히 가는데 그들 거는 그전에 제가 탔을 때는 300km를 미처 못 가더라고요. 그리고 가파른 길에서는 속도가 100km대로 뚝뚝 떨어지는 걸 제가 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고속철도로 한국, 중국, 뭐 일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독일도, 프랑스도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이 철도, 고속철도를 놔서 하노이하고 호지명, 남북으로 긴 나라니까 둘을 연결해서 경제 발전해 보겠다. 그 다음에 전기가 부족한데 전력 발전소를 늘리겠다. 특히 경제성이 좋은 한국 발전소 원전을 원한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분당이니 일산이니 하는 신도시를 많이 만들었고 그 이전에는 서울의 상계동 신도시 만들었고 지금도 많이 만들죠. 자기들도 신도시를 만들고 싶은데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 그래서 도합 한 300조 가까운 MOU 비슷한 걸 하고 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K9 자주포를 이들이 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K9 자주포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첨단 무기도 좋지만 역시 지상군의 의지에 대한 군대에서는 포격이 최고죠. K9이 좋습니다. 이것도 사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기분 좋은 듯 뭐 양국 간의 협력을 잘하자라고 했는데 이러한 K9 자주포나 우리 APR 1400 한국형 원전이나 한국의 KTX나 다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우리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냈지만 이런 사업을 하도록 길을 터준 사람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방위산업은 박정희 때 시작했고 원전도 박정희 때 시작했고 철도는 조금 뭐 늦게 하긴 했지만 다 박정희 때 시작한 거고 전두환 때 틀을 잡은 거고 노무현 때 확 핀 것들이죠. 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직에서 한 2달 정도 지나면서 쭉 하면서 과거 본인이 야당 대표로 있을 때 강성 일변도로 가면은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인정받는 거는 한국의 국력이지 야당의 뭐 민주화니 뭐니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술이 세계 최고이다 보니까 마스가라는 걸 내세워서 어렵게 15% 상호 관세를 받아냈죠.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만들어내는 경제력이 없으면 이재명이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본인은 그걸 말은 안 하겠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느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권력은 대통령 권력도 있고 여러 가지 권력이 있죠. 국회의장도 권력이고 한동안 국회의장 우원식 씨가 탄핵 국면에서 방방 뜨더니만은 막상 탄핵 소추가 시작되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방방 떴죠. 그 정청래 씨가 민주당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추석 전에 3대 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고 그 중에 뭐 검찰개혁은 뭐 할 수 있겠지. 근데 검찰개혁도 쉬운 게 아니에요. 사법부 특히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겠다. 법관 평가제도를 바꾸겠다. 뭐 이렇게 5가지 안건을 들고 이 사법부 개혁을 추석 되기 전에 추석이 지금 얼마 안 남았죠. 9월 말인가 그렇죠.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드라이브를 걸면서 공청회 뭐 경청대회 하겠답니다. 국민의 의견을 듣는 원래 공청회라는 것도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건데 가서 보게 되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이야기하는 걸로 가죠.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경청대회도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잘 따라와 주십시오 하는 그런 홍보대회가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대법관을 늘리고 사법부를 마구 바꾸려면은 대한민국이 휘청할 수도 있죠. 지난번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을 뿐만 아니라 경찰도 통제하겠다고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었을 때 경찰에서 상당히 반발을 했었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경찰국을 없애는 조치부터 취했는데 경찰국 하나 신설하는 사법개혁도 시끄러운데 대법관을 늘리고 14명을 30명으로 늘리고 확 바꾼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가 다 바뀌는데 또 동시에 검찰도 개혁한다 그러는데 이런 개혁을 이렇게 빨리 해낼 수가 있을까요? 이게 권력으로 쿠데타로 권력을 쥐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이런 걸 하게 되면 무리가 없을까? 지금 정청래는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 탄핵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혁명을 한 주체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죠. 과거 노무현의 경우를 통해서 내가 차기 대통령이다 하면서
이거 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전광석화처럼 해야 된다. 아니 언론 그래 뭐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KBS, MBC, SBS, EBS 그다음에 채널A라는 TV조선 같은 그런 방송사 편성 책임자를 결정하는데 노조의 의견이 들어가도록 해서 다 장악하겠다 이런 식으로 언론을 마구 지 입맛대로 이 언론이라는 게 승자의 밥상에 올려가는 그런 잔치 음식이 아닌데 그렇게 여기는 게 정청래 같아요. 자기가 이겼으니까 사법부고 검찰이고 내가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도록 완전히 고치자는 게 정청래 같은데 이러니까 사법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추석 전에 하겠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중요한 사법부는 입법, 사법, 행정은 대한민국을 이루는 3개 정부잖아요. 그 중에 한 개 정부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걸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이 대법관을 14명에서 2배인 30명으로 늘리면은 이들이 순차적으로 채워져서 30명이 되면은 그들의 인건비, 그 사람 하나 생기면 비서 있어야 되죠. 차량 제공해야죠. 국가 예산만 한 300억 더 나갑니다. 이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해서도 뭐 더 잘 재판한다는 거 있어? 정청래의 독주가 이재명한테는 부담이 됩니다. 이재명이 정청래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정청래가 이재명 이렇게 해야 하도록 떠밀면서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나 그런 의심이 듭니다. 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계의 원로를 모셔놓고 의견을 들었는데 두 가지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지냈고 총리 지냈던 분인가요? 그분은 여당은 당원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국민을 보는 정치를 해야 된다. 전광석차처럼 해버리는 건 안 된다. 전광석차처럼 하다가는 과유불급만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급하게 개혁을 밀어붙이는 거는 안 된다. 정치가 붕괴돼 있다. 그런데 이해찬 씨,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민주당 강성파의 백그라운드 가는 이해찬 전 총리는 올해까지 언론개혁, 검찰개혁 해야 된다. 그래야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개헌도 해야 된다. 라고 강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헌을 해야 된다. 개헌. 5년 단임제 대통령은 안 된다. 이제 민주당 영구집권을 위해서 정청래를 지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강경파들이 정청래를 떠밀면 정청래는 이재명을 떠밀고 이재명도 떠밀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개딸들이 도대체 정책에 먼저 헷갈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재명 지지 세력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더 강경책을 쓰도록 하는 그런 집단이 있는데 그런 의견을 원로 중에서는 이해찬 씨가 내고 있어. 지금 민주당에서도 정청래를 위험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청래 때문에 정청래 씨 별명이 뭔지는 아시죠? 그런데도 참 마포구에서 연속으로 단성되니까 참 마포가 강남상구 제외하면 꽤 산다고 하는 군데 참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당선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천수를 쌓았고 대표까지 됐는데 이러한 정청래가 계속 한국을 끌고 나가는 게 좋을까? 근데 그도 대통령이 돼갖고 이재명처럼 국제 무대에 나가보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재명도 추춤추춤하지 않습니까? 당장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할지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하고 지난 대표 선거를 했던 박찬대 의원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원팀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청래를 다독여 보는 거죠. 근데 정청래가 이재명한테 갇혀 있을까요? 정청래는 과거 이재명을 보면 괜히 싫다라고 한 방송에서 한 적이 있었죠. 이재명도 정청래를 좋아하지 않아요. 둘이 안 맞아요. 근데 한쪽은 국가 원수가 됐고 한쪽은 당대표가 됐습니다. 공산국가에서는 국가 원수보다 센 게 당대표입니다. 공산당의 대표가 최고죠. 거기서는 이제 뭐 총비서라고도 하고 중국은 총석이라도 하고 일본에서는 서기장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런 자들 그 사람이 국가 원수인 주석을 경험한 경우는 있어도 주석과 둘이 다른 경우에는 당 총비서가 최고입니다. 정청래가 이재명을 능가한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은 공산당 스타일의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국가에서는 모든 정책을 당이 만들고 그걸 집행하는 게 뭐 국무원, 행정원 이런 같은 정부가 되는 거죠.
우리도 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아직은 당이 리딩을 안 했었는데 자꾸 이제 국회 중심의 정치를 하자. 국회가 민의를 모은 곳이다라고 하면서 특히 이재명 때 뭐 민의의 전당 국회를 계엄령하는 걸 막아냈다라고 하면서 국회 중심으로 가니까 국회가 자꾸 그 국회의 다수당이 중심으로 정치하려고 하면서 공산식으로 당우위 국가가 되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 중심부에 정청래가 있습니다. 근데 국가원수는 누가 뭐라도 이재명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가 껍데기로 있을 수는 없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를 제어할 수 있을까? 반대로 정청래는 이재명을 흔들 수 있을까? 이 관점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또 이재명은 대통령은 이번에 무리한 사면을 단행했죠. 뭐 사면권이 자기의 권한인 것처럼 마구 남발했는데 진짜 억울하고 정직해서 죄를 인정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풀려나지 않고 빠락빠락 우기는 자들만 풀어주는 정치 사면을 했죠. 정청래의 공격과 국민 여론이 떨어져 나가는 가운데 이재명은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정청래와 이재명 선명성 싸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